가난한 양말 신어야 될 만큼 가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흑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야말로 학비를 되게 어려워서 겨우겨우 쩔쩔 매면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오늘 김기현 의원께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공복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에 의존하는 그 당대표라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도 마마보이하고 다르게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야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민주당은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서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서 장외 투쟁을 한다?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 투쟁한다는 건 처음 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 장외 집회를 할 예정인데 그걸 놓고서도 지금 공방전이 오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새로 많이 불거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이 잇따라 보도됐는데요. 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사실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는 오늘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면서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검찰의 네. 창작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첫 재판 절차도 시작이 됐잖아요. 네.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을 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네. 오늘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반면에 함께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소장에 진술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원래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또 둘 다 나와서 직접 또 진술을 했군요. 자, 그나저나 이원욱, 조홍천 의원 등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조금 전에 그 발대식을 열었다고 들었는데 출범식이죠. 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격려의 말을 전했는데요. 네. 잠시 후에는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로 비공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임을 놓고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뭉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면서 당내 비판 세력을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인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세한 속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제가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앞서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향후 정치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당권에 출사표를 던질 사람은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강신업 변호사 등 총 6명입니다. 네,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가수 남진 씨하고 또 배구 선수 김연경 네. 선수와 같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뭐 악플이 뭐 오가기도 했었는데 남진 씨가 김기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꽃다발도 그쪽에서 들고 왔다라는 또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얘기는요 네. 주민에서 자세히 주민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코,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 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왜 웃어요, 백반장? 왜 웃고 오랜만에 응답하라 오랜만에. 방송회로. 네.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얼마 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방송도 보시면서 댓글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 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조금 전 회동을 가졌습니다. 석 달 전 미국에서 만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났는데요. 양측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죠. 대통령실의 영린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 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최후의 날 왔다. 대통령실 영린, 민심 달래기, 정조준, 합격자 없음으로 잡아봤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둠세이 플레인, 즉 최후의 날 항공기도 함께 위용을 드러냈는데요. 핵전쟁 등 위기 발생 때 수뇌부가 탑승해 최고 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일명 하늘의 펜타곤입니다. 평소에는 국방장관이 순방 전용기로 이용해서 사실 처음 타고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주는 방한 메시지, 명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바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입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we remain vigilant against the ongoing threat from global terrorist networks, as well as from climate change, pandemics, and other dangers that don't respect borders. 이런 경고는 미국 국방부의 작년 핵태세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오늘 오후 이종석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핵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이 부분은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양국이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북핵 대응책, 바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입니다. 이 사실은 오스틴 장관이 회담에 앞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기고문 제목부터 동맹은 준비됐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역량, 전진 배치된 미군 28,500명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 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 이 기고문에는 업그레이드된 확장 억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과 함께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석 달 전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서부터 흘러나오던 거죠.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또 핵 운용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 그다음에 협의 절차, 그리고 공동 기획 및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관여 이것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고 또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 이렇게. 미국은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공조 또 인도태평양 전략까지도 은근슬쩍 강조했는데요. 중국 견제용이기도 한 이 전략들은 이번 주말 양국 외교수장들의 회담 테이블에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을 찾아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는 건데요. 이 자리에선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쯤 되면 북한도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구체적인 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다른 데서 반응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어제 북한이 신냉전 불구름을 몰아올 대결 행각이라고 한 데 이어서요. 오늘 중국 관영 언론은 나토가 한국에 핵미끼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논의들 때문입니다. We also know that our security is more and more interconnected. We are, of course, concerned about the reckless missile tests and the nuclear programs of North Korea, and the war in Ukraine has also ramifications for your region. And we also know that North Korea is providing military support to the Russian war efforts.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요. 북한은 비교적 잠잠한 1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월은 또 다를 거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우선 2월 8일과 16일 각각 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이라는 굵직한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미양국은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앞두고 있죠. 한층 강화된 확장 억제,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다분한데요. 쉽지 않을 2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북한이 하루 이틀 전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엔진을 시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스틴 장관께서는 핵 및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픽은 대통령실 영린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 전략통과 법조통, 여기에 증권통이 포진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TF도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체 TF를 통해 특검이라도 띄우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이 부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잠시 뒤 류정화 실장이 전해드릴 이재명 대표 수사, 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가장 크지만요. 대통령실이 어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더 불이 붙은 측면도 있는 듯합니다. 앞서 지난 27일 대변인인 김 의원, 김 여사의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한 서면 브리핑을 냈죠. 도이치모터스 말고도 우리 기술이라는 작전주 매매에도 개입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객관적 근거도 없는데 단정적으로 공표했다. 바로 반박했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 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실의 고발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 단정적 공표가 아닌 혐의를 이야기했을 뿐이고 언론 보도에 기반한 논평이었다고 했습니다. 보도를 한 뉴스타파에서도 우리 기술은 작전주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말에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투자자들, 전주들이 우리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거꾸로 우리 기술의 임직원들이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한 정황들이 이미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주요한 투자자, 주요한 전주였을 뿐만 아니라 이 2차 작전 세력이 만진, 관리한 우리 기술이라는 그 주식의 투자자이기도 하다. 여기에도 투자를 했다라고 그냥 저희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지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김 여사에 대한 의혹만 제기하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지난해 11월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에 대해 이 조명 사용을 통한 연출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이 고발당했죠. 이쯤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2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재추진과 맞물려서 양측의 공방은 또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혹의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야당 최고위원에 이어 대변인까지 고소고발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의 영린이 확실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보야, 문제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민생이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 픽은 민심 달래기입니다. 두 번째 픽 같은 여야 공방 와중에 여권이 다급해진 지점도 있습니다. 바로 심상찮은 물가에 심상찮은 민심을 달래는 일인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4월로 예정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오늘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뉴스픽에서 이 65살 이상 무임승차 관련 예산이 해결이 안 되면서 서울시가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사실상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와 기재부가 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라고, 사실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선 원래 모레로 예정됐던 당정협의가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취약계층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 취약층뿐만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도 힘들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었죠. 여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제 중산층 지원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더해서 국민의힘과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네, 다음 픽 정조준입니다.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대해 직접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죠.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 2018년 선임된 과정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무조정실이 이미 감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까지 나선 점, 또 감찰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점 모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의 비위 등을 방치한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라고 했는데요. 야당에선 유시춘 이사장,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정조준한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집념이 놀랍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두 손에 쥐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권력의 화신입니까?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합격자 없음입니다. 빅토르안의 지원으로 눈길을 끌었던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 선발이 무산됐습니다. 성남시청은 아무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앞서 빅토르안도 또 김선태 전 중국 대표팀 감독도 2배수에 드는데 실패했죠. 그러자 최민정 등 성남시청 소속 선수 6명이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최민정 선수 이 공개 이유에 대해 지난 9일에 제출한 입장문인데 이 지도자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뒷전에 있어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입장문엔 코치 감독 경력이 가장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며 소통이 가능한 코치님이 오셔야 한다 적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조금 전인 낮 2시부터 한 오후 2시쯤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습니다. 양국 장관이 먼저 이 북한에 대한 규탄을 직접 입에 올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는데요. 이종섭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 공약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우선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시도 등 최근의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올해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까 유체커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를 하고 10월 1일에 우리 국군의 날엔 전후로는 대규모 연합 합동 화력 시범 등 다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양국 사이에서 계속 나왔었죠. 오스틴 장관은 오늘 F-22와 F-35 그리고 항공모함 전개를 앞으로 많이 할 것이라고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이번 정부 들어서 전 정권 책임론과 함께 불거졌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자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른 시일 내에 한미일 안보회의를 열자고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네, 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일환으로 한국사와 이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제안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여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앞으로 실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행보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내일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룰 TF를 공식 출범한다는 또 유체커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 밖에 뭐 다른 김 여사의 행보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심장 수술을 받으러 온 로타군인가요, 이름이? 로타군을 만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오늘 로타군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캄보디아 순방 때 민주당이 연출 사진 의혹을 제기한 것도 바로 김 여사가 이 로타군의 집에 방문했을 때죠. 대통령실은 심장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곧 귀국하는 로타군을 만나서 축구공을 건네고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대통령실의 영린인가, 민주당 연일 김건희 여사 맹공. 민주당 이재명 대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했었죠. 김 전 회장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한 적이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방북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가 이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하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나도 올라왔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못 드렸거든요.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뭐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표가 누군가 술을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다고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한 정황 저희 JTBC 뉴스룸이 보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요. 전화를 바꿔줬다고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가 이 자리에 갔다 온 뒤에 경기도에 제출한 출장 보고서에 첨부한 사진인데요. 예. 그런데 기업인은 보시는 것처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한 명뿐입니다. 북한 인사도 앉아 있는데요. 이 출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재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통화가 이뤄진 날 바로 이 사진 속
이 사진을 찍은 이 날인데요.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이 대북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는 한국 기업 간담회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북한 인사 송명철 이 조선 아태위 부실장도 있었는데요.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 술자리 통화긴 하지만 기억이 안 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했다는 진술도 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했다고 한 건 총 800만 달러, 우리 돈 98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간담회가 있었던 2019년 1월에 200만 달러를 또 4월에 300만 달러를 건넸고요. 그해 11월에서 12월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기업인으로서 대북 사업을 위해서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을 송금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당시에는 강동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에는 남북관계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남북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의 경우에는 대북 사업,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거였지만 11월에서 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대선과 방북을 염두에 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인 국가보위성 소속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을 위해서 방북을 원하니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리호남은 방북하려면 벤츠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다라면서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300만 달러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보도를 보고 제2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사채업, 조폭형 기업 운영으로 부를 쌓은 김성태에게 1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적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이재명, 쌍방울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좇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이 김 전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2019년 남북관계의 훈풍이 급속 냉각된 하노이 노딜이 2월에 있었다는 겁니다. 대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방북이 가능하지도 않았고 대통령도 아닌 경기지사가 퍼레이드를 할 것도 아닌데 방북 비용으로 벤츠나 헬리콥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가는데 퍼레이드를 한다? 일단 그림이 좀 저는 상상이 안 되고 하노이 노딜 이후 한 10달쯤 지났을 때거든요. 뭐 서로 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별로 안 좋았고 우리도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그럴 때입니다. 과연 헬리콥터 띄우고 퍼레이드할 그런 상황이 됐겠냐. 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 전 회장의 불법 송금과 이 대표의 대북 사업을 직접 연결짓긴 어려울 거라고 말했는데요. 경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마 김성태 회장에게 직접 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당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우리 이 지사도 알아요 라고 면을 좀 세워주려고 선회하자면 그런 건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이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도는 타격이 좀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었던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의 공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내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일 사입은 거.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받고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대응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대가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는 말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 가겠다면서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동설한 유난히 추운 그날 새벽부터 아니 뭐 전날부터 밤새고 제가 조사가 끝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고통받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8일에 출석을 했을 때는 33쪽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의혹의 핵심인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약속이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건 정 전 실장을 통해서였다는 게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주장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2차 소환 때 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과 관련된 질문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2차 소환 때도 앞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서로 입장을 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의 신경전 팽팽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이죠.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네,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 공판기일에 출석을 했는데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고 특정인, 즉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검찰의 공소장 33쪽 중에서 모두 사실만 15쪽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부각을 하면서 법관에게 선입견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했는데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겁니다. 반면 오늘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출석을 재판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주장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할 생각이다라고 했는데요. 정 전 실장의 주장과는 정반대죠.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을 이 대표가 약속을 받고 대장동 개발을 승인한 건 사실이다.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 당시에는 이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른다 했다 그러면 왜 의혹이나 이런 제기가 없었을까요? 네,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그리고 이 대표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이런 발언들을 모두 반박한 건데요.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 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작심한 듯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진실게임 정말로 본격화했습니다.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숨겨왔던 때를 갖다가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입니다. 이왕 뭐 목욕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찜찜하게 남겨놓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한동안 국회 상황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 또 대장동 의혹 주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대표와 통화, 대선 위해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검찰의 신작 소설, 유동규 전 본부장, 묵은 때 벗겨낼 것.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제 축사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이후에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메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 오늘이나 내일을 제시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주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말한 만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차 소환 이후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묶어서 신병철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가결될 거란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내부의 친명계와 비명계 분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대표를 구속시켜야 당이 산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적어도 35표 이상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기소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은 이제 부패 혐의자는 당직을 내려놓도록 하고 있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정치 탄압 등을 목표로 한 기소라면은 이 당무위에서 당직 취소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이게 바꿨는데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내년 총선엔 당연히 악재겠죠. 이 비명계에선 이 조항을 들어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를 하면 당무위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친명계에선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무위 논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당대표가 지명한 이 사무총장인데 이 선출직 당대표의 거취 문제를 이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당무 80조가 해석이 잘못됐고 사무총장이 이걸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인데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내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이제 TF를 출범시키다는 얘기를 저희가 앞에 그 TF가 아니고 뉴스체커가 아니고 뉴스픽에서 했는데요. 갑자기 뉴스체커 얼굴이 보여가지고 제가 막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그 민주당이 이제 TF를 출범시키는 거 말고 이번 주말에 도심에서 장외투쟁, 서울 도심에서 장외투쟁에도 나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남대문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인데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 그리고 당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집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서 장외투쟁을 한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한다든지 무슨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한다는 건 처음 봅니다. 아마 이 장외투쟁이 나가게 되면 이번 장외투쟁으로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너무 희화화될 것 같습니다. 네,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도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만 집중이 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성태 대선 위의 대북 송금, 이재명 검찰의 신작 소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마지막 날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달을 맞게 되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 소식 때문인지 더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 정의원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스크 없는 풍경이 아직 조금 낯설어서 사실 저는 좀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긴 터널을 지나서 정말 완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CARP님, 명예훼손은 피해를 당한 개인이 직접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실이 사설 로펌도 아니고 왜 부인에 대한 사건을 고발을 하나라고 하셨고요. JSCH님, 의혹이라는 미명하에 스토커 짓을 포장하고 분탕질을 하고자 하는 정치꾼이라면 국민에게 해만 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도 함께 볼까요? 네, 먼저 딜런정님, 공적 영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제2 부속실 관리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리님, 편가르지 말고 잘못인지 아닌지만 따져서 양심껏 생각해서 판단합시다. 기본 상식선에서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저희 다정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별명인 치타 관련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때문에 치타처럼 빠르게 뛸 준비를 마친 게 아니냐. 당대표 출마설에 힘이 실렸었는데요. 결국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저희 출마에 대해서 정말 반반이고 백지 상태 모든 거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고 2월 초에 등록을 하니까요. 설 연휴까지도 저는 각종 여론도 듣고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유승민 전 의원.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의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면서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심과 폭정, 민심에서 당대표로 첫 손에 꼽혔지만 윤핵관들에게 손과 발이 잘렸죠.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고 축구 골대를 여보란 듯이 옮겨 세웠습니다. 제가 만약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면 2위 한 후보, 이제까지 룰로는 제가 1위 하면 끝나거든요. 3위 이하의 표를 또 다 모아가지고 2위한테 줘가지고 그거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결선 투표제를 만든 거죠. 어떤 미사 역으로 갖다 붙여도 이번 결정, 당원 투표 100%라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가지고 윤핵관들이 이거는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 폭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유 전 의원은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며 중꺽말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보고 나오지 말라,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 나와도 뭐 맞겠다, 이 메시지 임은 분명한데. 아, 그건 분명합니까? 저는 그거는 오히려 뭐 제 도전 정신을 오히려 자극하는 거고. 제가 오히려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예, 도전 정신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을 명분을 지금 난 찾는 게 아니냐. 네. 당대표 출마해서 또 결선 투표까지 못 가고 낙선을 한다면 유 의원이야말로 정말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스스로 파묻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안 하죠. 안 나오겠죠. 지금 주변에 이렇게 뭐 도울 수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미 다 좀 결정을 한 상황이라 이 현실적인 면에서 출마를 결심하기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더욱이 유 전 의원의 정치 스타일상 외로운 들깨는 못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 역시도 그렇게 그런 엄동설안에 버려진 이 덜개처럼 이 참 처절한 정치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당원들의 지지율 뻔히 알면서 네.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의 길을 간다 그러고 출마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 전 의원, 들깨가 아닌 치타로 통합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치타란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유 전 의원이 최근 치타와 관련된 기사를 공유했죠. 때문에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치타, 유 전 의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별칭이라고 하는데요. 엄근진을 내려놓고 귀염 뽀짝을 시연하기도 했죠. 정치인 유승민의 변신을 날린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치타의 표범이에요, 이게. 아니, 무늬가 좀 다르잖아. 이거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요. 하여튼, 예. 따뜻하게 좋네요. 이거 이렇게 차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최근에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본인의 한 20년 가까운 정치 행보상의 그 엄중함을 버리시고 헤어스타일이라는 것도 변화를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며칠 전에는 그 치타 인형을 가지고 방송하시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변화가 시작되긴 시작하는구나라는. 사실 이 치타란 별명에 슬픈 뒷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첫 시작은 치타가 아니라 기타였습니다. 그래, 기타 후보 이런 식으로 해가 그걸 갖고 누가 제 지지자가 농담 비슷하게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을 하면서 기타리스트 유기타 씨. 그 이후에 이제 기타가 치타로 이제 지지자들이 바꿔서 치타같이 이제 처음에는 출발은 늦었지만 빨리 달려서 따라잡자 이런 걸로 지어줬는데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 캠프에 지금 치타 인형이 잔뜩 있어요. 민심과는 달리 당원 여론조사에선 한 자릿수 지지대로 밀려난 유 전 의원. 양강과는 큰 차이가 있었죠. 치타처럼 따라잡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불출마였죠. 결국 치타가 쫓아야 할 대상,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유 전 의원 입장에서 윤핵관에 좌우되는 당심,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윤핵관들은 결사적이거든요. 사생결단이에요. 김기현 의원 당대표 안 되면 자기네들 다 죽는 줄 알아요. 각 당협별로 한 500명씩 해서 여론조사 할 겁니다. 50%가 안 나왔네? 이거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이거 김기현 의원 당선 안 될 수 있어. 김기현 안 되면 당신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일까요? 유 전 의원이 못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온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안 나온다고 못 나온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승민 안 나온다, 나경원 못 나온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유승민이에요. 당 쪽에서는 이거 힘도 못 써보고 포기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진흙탕 싸움에서 꼴뚜기처럼 그 숟가락 꽂는 게 아니라 후퇴할 줄 아는 지혜도 있네, 이런 평가가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당대회에 못 나온 나경원 전 의원. 결국은 못난 처지가 될 거란 전망이 많죠.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데 가장 큰 목적은 나는 반윤 내지는 비윤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 선언을 완성시키는 것이 저는 사실 김기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냥 나경원 의원은 그런 사람이구나. 권력에 빌붙고 그걸 통해서 생명 연장의 꿈 이루고 본인이 어쨌든 이 본인 앞에 들어진 난관과 역경에 맞서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돌파하는 정치행위 아니구나. 이걸 이제 확인 사살하는 거라고 보고. 윤핵관의 손을 잡고 정치 생명 연장이라 불출마 선언 당시 메시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던진 메시지를 그 모순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기현 의원의 그 윤핵관의 손을 잡게 되면,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 생명력은 거의 다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냥 선수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유 전 의원은 적어도 나 전 의원과는 다른 길을 걸을 듯한데요.
민심만 보고 개척하겠다는 그 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더욱이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치타처럼 빠르게 다름질 칠 상황도 아닙니다. 육식동물 중에서는 치타가 좀 약한 편에 속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치타가 뭐 사자나 호랑이만큼 세지는 않지만 빠르기는 이제 빠르니까 빠른 거 가지고 그러죠. 치타가 진짜 빠른데 치타가 보통 사냥을 하다가 체온 조절 기능이 이제 약간 다른 동물보다 부족해가지고 빨리 심장이 뛰어오르고 이래가지고 멀리 못 뛰는 경향성이 있어서 항상 그래서 아직 안 뛰고. 치타의 속도보다는 야수의 본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는 유 전 의원. 앞으로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죽다가 살아나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영혼이 자유롭고 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동안 뭐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는데 결국 이제 불출마를 오늘 선언을 했고요. 다른 당권 주자들이 내놓은 입장이 혹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내놨는데요. 일단 네. 안철수 의원은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당이 컨벤션 효과를 얻는 것이 당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면서 이렇게 구도가 짜여진 상황에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어려운 결심을 존중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뺄셈 정치의 DNA를 혁파하고 덧셈 정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저의 보폭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김기현 의원은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한다라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만 다양성을 표상한다고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촌평을 내놨습니다. 네. 자, 나경원 전 의원에 의해서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당대표에 도전한 사람이 6명이 됐죠. 6명이 됐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컷오프 인원을 확정 지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으로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컷오프를 위한 예비 경선은 오는 5일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친 뒤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경선 진출자는 오는 10일 발표합니다. 컷오프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 그 당원 DB를 열어드린대요. 여론조사 쪽에다가. 여론조사 기관에게 6,000명을 그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가중치, 연령별, 성별, 뭐 지역별, 지역별 이것을 6,000명을 여론조사를 시킨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당대표의 경우에는 4명으로 이제 컷오프 인원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컷오프 인원을 3명으로 해야 된다, 4명으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죠. 네, 이 1차 경선 진출자가 3인이냐, 4인이냐에 따라 결선 투표 실시 여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후보가 적어지면 그만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1, 2%라도 가져가는 그 주자의 수를 한 명이라도 줄이게 되면 즉 4명을 가지고서 경선을 하는 것과 3명을 하는 것을 경선하는 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가능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4명 정도로 하지 않겠나 3명은 너무 적고요. 하는데 만약에 3명으로 한다? 그러면 결선 보이죠. 이거는 거의 뭐 승부 조작 수준이에요. 그리고 만약 5명으로 한다. 그러면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많이 열리죠. 네, 국민의힘 선관위도 이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싶은데요. 논의 끝에 과거 전력에 따라 4인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후보군 가운데 이제 4명 안에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 역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양강으로 불리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통과가 유력하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나머지 2자리를 놓고 경쟁이 뜨거워지겠죠. 근데 그 현재 당대표의 도전장을 던진 후보군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은 김기현, 안철수, 그리고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출신인 강신업 변호사까지 모두 6명입니다. 이 김기현, 안철수 이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평을 받는 이 두 후보는 본경선 진출이 사실상 확정이라는 평가인데요. 이 4자리 중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이 여론조사들의 추이에 따르면요, 이 황교안 전 대표와 윤상현, 조경태 의원의 이 본선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입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본경선에 진출할 경우에 당대표 경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컷오프가 되자 이 역시 부정경선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예비 경선이 주작됐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경선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까지 냈었죠. 당시 황 전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번 국민의힘 경선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때문에 황 전 대표가 또다시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올라가신다 그랬을 때 그 전당대회가 또 부정선거 논란으로 공방이 치열해지면 그 전당대회 자체가 이것 지난 자체가 총선 아직까지 그 주장은 굽히지 않고 계세요? 그게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하. 여전히.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론조사 K보팅을 시스템을 하는데 이걸 못 믿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K보팅은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실시가 되는데요. 실제로 황교안 전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전당대회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공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당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 원흉에 맡길 일이 아니라면서 당대표가 되면 다 바로잡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대표뿐 아니고요. 최고위원 후보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오늘은 비윤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친윤으로 볼 수 있죠. 이만희 의원이 동시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좀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권력에 줄서기 바빴던 세태를 뿌리 뽑겠다라면서 이제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권력의 입김에 따라서 자행되던 공천 갈등을 혁파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부에서 이제 김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죠. 출마 선언 전에 이 전 대표와 상의를 했고 응원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반윤 후보라는 꼬리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반윤, 친윤 프레임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은 당의 성공이고 실패는 당의 실패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수행 단장을 지낸 친윤계 이만희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국정 공동체라면서 당과 정부를 잇는 당정대교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부터 가까이서 윤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며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만희가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뛰지 않기로 한 치타, 유승민 때를 기다리겠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양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안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 지지율이 급등했죠. 김 의원은 안 의원이 자신하던 수도권에서 자신이 더 강세라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제 사사건건 자꾸 발목 잡기를 하시는 것 같다. 뭐 비판을 위한 비판도 한두 번이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철수 후보를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김기현 의원께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또 하루 만에 그렇게 번복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분들이 사실은 지지 의사도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역시 네거티브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2파전 양상을 띠면서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엔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구멍난 양말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양말 색깔 검은색과 하얀색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이런 양말들도 구멍이 나기 전까지 신습니다. 이쪽은 좀 덜하네요.
안 의원 지난 29일 이 토크 콘서트에서 한 청년 당원에게 양말 선물을 받았죠. 갈아 신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면서 객석을 향해 발을 들어 보였는데요. 이 뒤꿈치와 발가락이 보일 정도로 해진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낡은 구두 마케팅이 모티브였을까요? 지난 2011년 9월 안 의원과 박 전 시장 간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인데요. 당시 박 전 시장이 신었던 이 낡은 구두가 화제가 됐었죠. 이 낡은 구두 사진 한 장으로 박 전 시장은 청렴의 아이콘이자 이 서민의 친구란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안 의원도 여기에 착안해서 이 구멍난 양말 마케팅을 벌인 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음식들도 굉장히 아끼고요. 물건 아껴야죠. 없이 지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모아서 1,500억 기부했습니다.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런 모습이 볼썽 사나웠나 봅니다. 굳이 쇼를 할 이유가 있냐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구멍난 양말 신어야 될 만큼 가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흑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더라도 구멍난 양말을 신을 정도까지 가난하지는 않거든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구멍난 양말을 강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안 의원이 지난해 20대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 약 1,980억 원이죠. 김 의원은 흑수저인 자신도 구멍난 양말은 안 신는데 이 안 의원이 신는 건 자기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맞붙은 두 번째 포인트, 철수 말고 철새입니다. 김 의원 지난 24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 철새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뭐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혹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와 포용과 항평을 통해서 당을 하나로 묶어내겠다. 그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임하는 저희 각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중 유골일까요? 이 철새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창당과 합당, 이 탈당과 재창당을 반복해온 안 의원의 지난 10년 정치 역정을 비꼰 표현이라는 겁니다. 안 의원도 이 철새라는 소리에 발끈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단일화로 대선 승리를 이끈 것도 철새 정치냐는 반발인 셈인데요.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반응, 네 얘기한 거 아닌데였습니다. 저는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저 김기현이가 그동안 정치하면서 이 당 저 당 왔다 하지도 않았고 기웃거리지도 않았고 철새 정치인이라는 모습을 살지 않았다. 저는 오로지 정통 보수의 적통을 지키면서 한결같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뜻밖에도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 보고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왜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사실 뭐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 뭐 10년 사이에 8번인가 뭐 창당도 하고 합당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 그런 이력이라든지 때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격려했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그럴 수가 있겠지만 네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얘기 맞아 라는 뜻일까요? 일종의 이 패러독스 공격인 것 같습니다. 철새가 안 의원을 가리킨 게 아니라면 혹시 이분을 말하는 걸까요? 김기현 캠프 상임 고문으로 합류한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이 전 의원,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왔는데요.
네. 지난 2021년도 당대표 선거 때 캠프 좌장을 했던 분이 이인재 전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해서 출마하지 마, 왜 출마하려고 그래? 그럼 전 연락 딱 끊었대요. 네. 근데 어제 김기현 의원 그 개소식에 옆에 앉아가지고 봤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전 의원 이번에는 나 전 의원을 대차게 손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표 뽑아봐야 뭐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역할이 다 끝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불출마를 결심을 하든지 이렇게 좀 빨리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이제 지지부진해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좀 생기고 이래서 좀 국민들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죠. 세간이 붙여준 이 전 의원의 별명, 피닉제라고 하죠.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와 이인재의 이 합성어인데요. 여러 차례 당적을 바꿔가면서 육선에 성공한 이력을 두고 생긴 별명입니다. 이번 판엔 김 의원에게 배팅한 이 전 의원, 안 의원에겐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 자유보수 우파 진영이 아니고 반대 진영에서 쭉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뿌리를 내리고 신뢰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자신처럼 그냥 철새가 아니라 이 불사조가 되려면 일단 당의 뿌리부터 내려는 귀띔인 듯합니다. 다만 김 의원의 자살골은 차단했습니다. 김 의원이 말한 철새는 자신이 아니라 안 의원을 겨냥한 게 맞다고 교통 정리에 나섰는데요. 사실은 근데 의원님도 이제 피닉제라고 굉장히 좀 저는 원래 시작을 이쪽에서 했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이제 시작을 여기서 도전의 길을 이제 좀 걷다가 방황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처음 시작부터 이제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나비효가 불러온 나불효과입니다. 이 나불효가 제가 만든 조어인데요. 나경원 불출마 효과의 약자입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여론조사. 김 의원이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 안철수 의원의 급등세가 나타났죠.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이 대거 안 의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지율이 16.7%포인트 올랐다라는 분석인데요.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경우 안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 의원은 46.6%, 김 의원은 41.2%를 기록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당대표 선거판에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것 같은데요. 김 의원으로선 다소 당혹스러운 결과겠죠.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효과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그런 효과도 있긴 하겠죠. 이게 뭐 없다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일시적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민심은 우리 뭐 당원들을 주로 많이 만납니다만은 그 당시는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김 의원에게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이 수도권만 떼어놓고 보면 안 의원이 김 의원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안 의원인 서울에서 44.9%로 김 의원에 앞섰지만 이 경기 인천에선 반대였습니다. 김 의원이 10%포인트 이상 안 의원을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수도권 당대표론 설파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안 의원으로선 체면을 구긴 셈입니다. 이번 총선의 승부처도 수도권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수도권에 대해서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도권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그것이 이번 선거를 지휘하는 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 김 의원도 안 의원이 자신했던 수도권에서 오히려 자신이 강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저 김기현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번 며칠 전 그 부천 체육관에서 했던 경기도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우리 발대식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은 김기현과 안철수 이 두 당권 주자에게 줌인해봤습니다. 나 전 의원에 이어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유 전 의원의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승부는 끝날 때까지 안개 속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김기현 의원이 배구 선수인 김연경 씨와 또 가수 남진 씨랑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잖아요. 이 사진 공개 이후에 김연경 선수와 남진 씨가 뭐 악플도 많이 받고 또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는데 남진 씨 입장은 뒤에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안철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은 남진 씨와 김연경 선수가 김 의원과 함께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상대와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공감하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진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가수 남진 씨 또 김연경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과 남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연경 선수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에 국민의힘 지지자였는가라는 내용의 비난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자 남진 씨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본인은 김기현 의원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일에 휘말려서 난처하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 씨는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지인 7명에서 8명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2분에서 3분가량 만나서 인사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김 의원이 들고 있는 이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또 이 김기현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난 정치색이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서 당혹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쪽에서 아예 꽃다발을 들고 왔다는 게 이제 남진 씨의 주장인데 김연경 선수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 아마 또 속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좀 챙겨가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고요. 좀에 또 김기현 의원의 입장은 그러면 뭡니까? 네, 김 의원은 오늘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가보니 남진, 김연경 두 분이 있었고 꽃바달은 줘서 받았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다다라고 말했는데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진을 동의받고 올린 거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미안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 좀 억울하겠죠.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건 영전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좀 아프고 미안하셨다. 이게 김연경 선수한테 사진 올릴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올리신 거였던 건가요? 네, 뭐 양해를 받고 올렸지 그냥 올렸겠습니까? 네. 자, 관련 논란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관련 속보 저희가 내일도 추가로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온 걸 보니까요. 장제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과 일체화된 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완벽하게 윤석열과 함께 가는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오늘 김성원 의원 의정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참석자들이 그 연단 위에 있었던 김기현을 이제 연호하니까 잘 아시네라고 또 장제원 의원이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두 사람이 김장연대로 한때 돈독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좀 저격을 하면서 김기현 의원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정치부에서도 전에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죠.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다시 이제 김기현 의원과의 좀 밀착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아무튼 이제 대통령과 일체화된 당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